일본 내각에서 결국에는 한국의 모든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결정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국의 외교 관계가 현재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국교 단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현재 일부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소송 관련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이것을 일본 정부가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어지자 일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면서 양국이 파탄을 맞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외교부의 상황도 당장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태기 외무상이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 시정조치를 시급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양국이 다시 뜨거운 외교적 이슈로 달궈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로 인해서 정말 일본 정부의 배상으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 간의 배상이 강제되려면 국제재판소까지 가야 하는데 시끄러워지니 일본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이며 미국 전 하원 의원인 마이크 혼다 의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국가에 모욕을 안겨준 판결이 된 셈이고, 한국은 도대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을 뭔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어딘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들은 말 그대로 한국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국을 당장 따라하는 정책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처럼 전국민 PCR 검사하겠다. 일본 정부에서 웬만하면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는 일은 특히 2020년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는 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11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기존과는 다르게 일본 정부가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지역의 대학이나 공항, 호텔, 주요 번화가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를 설치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굳혔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민 코로나 무료 검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국이 1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준비한 방식과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까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사태 처음에 했던 PCR 검사 지침을 그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이렇게 한국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매우 다급해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에 제3의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는데 이는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도 아닌 새로운 형태라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가 아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에서 입국한 남녀 4명인데 브라질의 아마조네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이 70%가량 빠르기도 하므로 한국처럼 검사 확대가 답이라고 이제서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대중들은 일본이 코로나 관련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독특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아니라 대만 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코로나를 확실히 잡는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확실히 코로나를 잘 방지한 것은 대만이라면서 대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식 혹은 대만식 이렇게 나뉘는 공식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검사를 늘리는 위와 같은 방식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대만은 검사량을 늘려서 감염자를 발본색원하고 격리하는 한국 방식과는 다르게 공세를 통한 진행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대만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작년 2월부터 이미 국경을 닫았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이 엄청난 검사량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한국식이 아니라 대만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려 1년 전에 있었던 방식인데 일본은 이제서야 누구에게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절대 한국식을 따라했다고 인정 안 할 거라고 전합니다. 주된 의견 중 하나는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민주적인 국가이며 한국처럼 국민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용카드 추적 등을 통해 공산주의식 동선 추적 등을 행한다면서 일본은 다르다는 것이죠. 일본 국민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민도가 높아 통제가 잘 되니 별도의 강력한 방역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일본의 방식은 어느 정도 작동하는 듯 했으며 한국과 함께 모범 방역국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을 통해서 일본 당국이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게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규모 이벤트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었지만 이들은 10,000명 넘게 수용 가능한 요코하마 경기장에 모여들어 성인식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5,000명 이하만 모이는 것이고 마스크를 썼고 손 소독제도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마스크를 벗거나 턱스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몰려서 웃고 떠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일파만파 악화되고 일 10,000명으로 향해 가고 잠재 확진자가 일 50,000명도 넘을 거라는 현재 상황에 아무리 한국 방식을 따라하더라도 일본의 코로나 사태는 쉽게 잠재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일본이 PCR을 늘리는 건 다행이나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과 같은 백신 속도전 하겠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이 일사천리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정은경 청장이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으며 테스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문자를 받으면 곧바로 백신을 맞는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맞지 않으면 리마인드 문자도 옵니다. 의료기관이나 동네 의원 등에서 준비된 백신을 맞으면 전국적으로 접종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사천리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죠. 특히 스가 총리는 2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겠다면서 백신 접종을 완성해 올림픽을 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성공은 스가 내각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백신 선구매 등 백신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본이 방역에 다소 느슨했던 것도 백신에 올인해서 코로나를 이겨보겠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우선 2월부터 백신을 맞으려면 당장 백신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본은 전산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접종 희망 쿠폰을 발급해야 하고 우편으로 쿠폰이 도착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또한 일본에 현재 도착할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먼저인데 일본의 냉동고는 10,000개 정도가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어느 곳에 몇 개 냉동고가 분배될지 사전 통지를 받은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냉동고가 도착한 다음에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5일 내에 모두 접종을 끝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쿠폰도 제대로 발급이 안 된 상태에서 백신이 풀리면 자칫 많은 백신이 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약 25%의 화이자 백신이 접종 타이밍을 놓쳐 폐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많은 일본인들이 과연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 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쿠폰 발급 문제와 백신 보관, 여기에 백신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PCR 검사와 백신 속도전 등 이제서야 한국 방식을 채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스가 내각의 한국 따라하기 조치로 도쿄올림픽을 치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정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얽힌 모든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긴급 전화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모든 선택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유엔 최고 법정인 ICU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방침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근거는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을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입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게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국제관례인 이 원칙을 왜 무시했을까요? 네,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 범죄인 위안부 피해는 국제법규상 상위에 있는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한국 법원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었죠. 당시 이탈리아 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루이키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페리니 사건입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이 사안이 주권 면제 원칙을 위반했다며 IJC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IJC는 최종적으로 독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판결이 IJC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일본이 이 문제를 IJC에 제소한다 해도 한국 정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한국은 상대국이 IJC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IJC의 강제적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제소하면 과연 자신들에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의 1위 언론이자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IJC에서 다툴 경우 주권 면제를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다시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 네, 이겨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 꺼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카드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 강제징용 배상 판결보다 위안부 배상 판결이 더욱 파장이 큽니다. 강제징용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피고입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하락률에서 신기록을 세웠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보복카드를 활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사실상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급증으로 긴급사태까지 선포된 상태입니다. 스가 총리로서는 코로나19의 수습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일본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몰두하면 일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실제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명 소식통에 따르면 분하지만 일단은 한국의 움직임과 여론의 수위를 동시에 지켜보자입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IJC 제소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에게는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하늘임에도 그동안 일본이 행사해왔던 관제권을 38년 만에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관제권이 뒤섞이는 탓에 항공기 충돌 같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와 인천 사이에 관제 직통선도 처음 개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중국, 일본의 항공당국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카라 항공회랑 안전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라 항공회랑은 1983년 제주 남단 공해상에 설치된 중국 상하이와 일본 사이 직항 항로 중 일부로 총 길이는 515km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안전협력 방안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1단계로 3월 25일부터 우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일본이 행사해왔던 관제권을 회수해 우리 측 관제기관이 맡게 됩니다. 2단계는 6월 17일부터 아카라 항공회랑 중 우리 비행정보구역에 속하는 전 구간의 새로운 복선 항공로가 열립니다. 이번 관제권 회복은 늦기는 했지만 적절한 대책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중일 교차 지점의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항로도 일종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선점하는 효과입니다. 일본과의 마지막 소식은 삼성입니다. 일본의 JOLED가 삼성을 상대로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죠? 삼성 역시 JOLED를 상대로 특허 침해 맞소송에 나서며 역공으로 전환했습니다. 희소된 JOLED는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로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만든 기업입니다. 2015년 1월 일본 정부 주도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는 재팬 디스플레이, 소니, 파나소닉 등과 힘을 합쳐 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피고인 JOLED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한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JOLED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는 대만의 전자업체 에이서스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에이서스가 2018년 선보인 화면 크기 21.6인치의 4K UHD OLED 패널 기반의 모니터 프로와트를 구체적인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JOLED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지난해 불거진 양사 간의 분쟁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JOLED는 2020년 6월에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 법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 맞대응의 성격이라기보단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삼성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글로벌 업체인 삼성이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각종 특허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